어쨌든 뉴스 하나만 딱 봤을 때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이다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권력자의 인허가로 인해서 정체되어 있던 단지가 거래가 늘면서 시세가 상승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름값만 가지고 재건축 단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자, 오늘의 만담입니다. 서집다일 영영이님께서 올려주신 월계 미미삼 재건축 확정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안전진단 통과했죠? 예비 네. 안전진단 통과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밀 안전진단 통과됐는데 지금 보면은 2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건부가 아니라 바로 재건축,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지금 논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재건축에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시작점이 어디죠? 경기도 1기 신도시였죠.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이 돌아오니까 전국의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도 함께 고려하겠다. 그럼 서울은 뭐가 있죠? 서울시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30년 이상의 이제 재건축 예정인 단지들이 있죠. 그럼 이제 누가 더 빨리 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을 뭐 2년, 3년 이렇게 정하신 분들은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민비삼 얘기를 하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얘기도 좀 하고 전반적인 재건축 흐름이 지금 돌아오고 있으니까 재건축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계동 시형 아파트 1차 정비 안전진단 통과 뉴스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가 여긴 게 네이버 부동산의 뉴스 핫 이슈, 전세 사기 이슈 다음으로 재건축 이슈가 조회를 많이 하고 네, 있다라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계획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개발이나 혹은 3080 소규모 국대관리 사업 뭐 이런 거 지금 계속 이슈화를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재개발은 너무나 먼 투자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쉽게 느껴지는 재건축 이슈가 살짝만 터져도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반응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운대 역세권에 있는 미미삼 이 아파트는 과거 이제 SH공사가 지었던 그런 아파트죠. 아파트고 그리고 이제 임대 아파트 뭐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민간으로 전향된 그런 아파트인데 8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한이 30년이 훌쩍 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광운대 역세권 자체가 비록 지역 거점이지만 아주 중요한 거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 계획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지역 거점 광운대 역세권보다 더 높은 위상을 부여하려고 하죠. 마치 광역 거점에 준하는 위상을 지금 부여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지금 잘 되고 있고 심지어 노원구청장의 관내 1순위 사업으로 지금 여겨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네. 거점의 배우주거지 사업 그리고 공교롭게도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천 르네상스 중에 하나인 중랑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약 4천 세대 가까이 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예정이다. 근데 심지어 재건축 사업성도 좋은 그런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건축을 확실히 밀어만 준다면 시세 상승은 제가 볼 때 보장이 되는데 지금 다시 해당 기사를 보면은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이러한 지자체장의 인허가가 터지니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그런 네. 문구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뉴스 하나만 딱 봤을 때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이다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권력자의 인허가로 인해서 정체되어 있던 단지가 거래가 늘면서 시세가 상승할 수 있구나.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네.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서울의 사이드 지역 택지개발지구 노원구 재건축과 그리고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간의 비교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속도 면에서 어디가 빠를 것인가?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장주는 성남, 분당 재건축이죠. 그래서 분당이 괜찮냐, 노원구 재건축이 괜찮냐, 뭐 갑론을박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또 최근 기사가 나온 게 뭐였냐면 말 많은 통합 재건축 그래도 뭉친다라는 내용이 뉴스 기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용적률 상향 그리고 안전진단 면제 뭐 이런 공약도 내세웠죠. 윤석열 정부 때 들어서 뭐 그런 공약도 내세웠고 또 심지어는 용적률 400 내지 500%까지 고밀 개발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게 사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뭐 이것 때문에 분당 그리고 일산과 같이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저밀도인 그런 지역들이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특례법에 의한 이러한 특혜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 분당은 예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남비행장, 서울공항이라고 불리는 이 성남비행장은 지금 국방부 관련된 고도가 막혀 있는 그런 곳이죠. 네, 더불어서 그건 대한민국 정부가 그 고도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 고도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해당 고도는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 미군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정치인 단 한 명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 그럼 뭐 윤석열 정권에서 극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럼 이제 리스크가 있는 투자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라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특혜를 아주 가감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을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존의 이름값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더구나 일단은 중요한 점은요. 과연 분당이 이 성남이 도시 그 위계상 어느 지역에 해당을 되는가 그게 좀 중요할 텐데요. 일단 지도랑 그리고 도시 위계 그런 것도 좀 같이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그 성남이 도심 그리고 북부 지역 중심 그리고 남부 지역 중심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분당 라인은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남부 지역 중심입니다. 남부 지역 중심이고 그래서 성남시 원도심 개발은 굉장히 잘 밀어주고 있죠. 그 원도심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밀어주고 있냐면 사실 성남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좀 불모지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제한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많이 그 빼곡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빌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재개발 사업성이 굉장히 좋지 않는데 그래도 GH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죠. GH라든지 LH라든지 이런 기관들 통해서 같이 사업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오래전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남 도심부터 키워야 하는 게 성남시 사실 원래 과제고요. 물론 그렇다면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슈로 인해서 분당도 같이 키워는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판교의 배후 주거지 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일기 신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수요가 분산되게 되면은 성남 원도심 개발의 명분이 또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서울 도시계획 포탈에 다시 이렇게 좀 보면은 월계동 미미삼뿐만 아니라 이쪽에 상계주공, 창동주공 이쪽 라인이 있죠. 이쪽 라인은 그럼 대체 도시 위계상 어느 정도 위상이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하시겠지만은 서울시는 여기는 용산에 준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보면은 중심지에 광역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중심이 뭐가 있죠? 용산 광역 중심이 있죠.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 광역 중심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창동상계 광역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광운대 역세권은 사실 어느 정도 위상이 되느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이렇게 해보면은 월계 지구의 배후지기도 하고요. 생활권 계획에 노원구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월계동 파트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월계동 파트에 월계 지구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월계 지구 중심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구 중심은 대체 어떤 거냐? 이게 위계에서 있거든요.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 지구 중심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월계 지구 중심은 중심지 위계상으로는 가장 낮은 중심지인데 변수가 하나 있죠. GTX C 노선. GTX C 노선을 받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노원구가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거점입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창동상계라는 광역 거점은 네, 도봉구와 공동으로 지금 개발하는 그런 거점이고, 근데 네, 사실상 네, 노원구에서 유일한 GTX 노선은 결국은 이제 광운대. 그래서 노원구청장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해당 월계 지구 중심 주변으로 배우 주거지 아파트인 미미삼 재건축, 그리고 월계 동신 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그 주변에 저층 주거지 재건축 또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우이천변과 중랑천변 이 사이에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이 이슈도 해당 우이천 라인으로 계속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해당 거점은 제가 볼 때는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거점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석계 역세권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후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재건축 밭에서 이름값만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진짜로 빠르게 인허가를 해줄 만한 명분이 있는지 그리고 인허가를 해주더라도 사업성이 좋지 못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인허가도 잘 해주고 그리고 사업성이 좋아서 주민들의 저항이 없는 단지들을 찾아 들어갈 게 특히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상승기 때는 적당히 찍어서 들어가면은 누가 더 많이 벌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벌죠. 이상한 데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벌긴 법니다. 근데 지금 같은 하락기 때는요. 잘 들어가야 돼요.
아예 못 벌고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름값 좋고 뭔가 용적률 낮고 대지집은 좋아 보여서 분당에 땡땡 재건축 단지를 들어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도가 막혀서 사업성이 꽝으로 밝혀질 경우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예, 안 들어가려고 하고 오히려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걸 이용해서 단타치기가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지금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려서 인허가 빠를 곳 그리고 사업성이 좋을 곳들을 잘 캐치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노후 계획 도시 그 재건축 같은 경우 좀 변수가 하나 있죠. 그래서 시범 사업지가 뭐냐가 이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분당 같은 것보다 저희가 창동 상계 쪽에 이렇게 또 주목도 하고 월계 미미삼 쪽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상계주공 5단제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도시건축 혁신 시범 사업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신속통합기획 원래 신속통합기획 이전에 도시건축 혁신 시범 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상계주공 5단지가 시범 사업지인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 처분 인가가 만약에 된다면은요. 그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1호 재건축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성과를 이렇게 알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 수요가 어떻게 되죠? 아, 이쪽이 더 빠르겠구나. 농구나 도봉구 쪽이 더 빠르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름값만 가지고 재건축 단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